명절 귀경길 뭐하는 거야? 고속도로 8차선이 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지는 언제까지 순간을 기다리는 거야? 상상해 보십시오. 차는 비켜! 끝도 없이 비켜! 밀려오는데 길목은 답답해. 막혀 있고 앞이 뚫릴 때까지 그냥 빨리 세워져 비켜! 있어야 합니다. 엔진은 달리고 싶은데 도로가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 답답함, 이 낭비, 지금 이게 전 세계의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GPU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연산을 쏟아냅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칩 하나가 처리하는 연산량은 불과 5년 전 슈퍼컴퓨터 수백 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멈춥니다. 데이터를 가져다주는 메모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빠른 요리사도 재료가 늦게 들어오면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GPU는 메모리가 데이터를 꺼내오는 동안 그냥 멈춰 섭니다. 이 병목 하나 때문에 전 세계 AI 기업들이 쏟아붓는 수백조 원짜리 인프라가 제 성능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병목을 뚫는 열쇠를 쥔 자가 AI 시대의 진짜 권력을 가져갑니다.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그 GPU에 데이터를 먹여주는 메모리를 만드는 자가요. 바로 이 자리에 혜성처럼 떠오른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두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3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삼성이 결정적인 판단 실수 하나로 이 핵심 시장에서 후발주자 하이닉스에게 완전히 밀려난 겁니다. 점유율 16%, 엔비디아 품질 검증 연속 탈락, 주가 폭락. 한때 반도체 초격차를 이야기하던 기업이 사실상 퇴장 판정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2026년 2월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세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꺼내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병목을 뚫는 부품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부르는 반도체입니다. 기존 메모리는 GPU 옆에 따로 붙어있는 구조였는데 HBM은 칩 바로 위에 얇은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 자체를 극단적으로 줄인 거죠. 거리가 줄면 속도가 올라가고 전력 소모도 낮아집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의 전기를 먹어치우는 지금 이 전력 효율이라는 게 단순한 성능 지표가 아니라 직접적인 돈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HBM 시장이 갑자기 수십조 원짜리 전쟁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전쟁터에서 왜 밀렸을까요? 이야기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삼성 경영진은 HBM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이 좁다는 이유였고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는요. 하지만 챗GPT가 세상에 나오고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결정은 회사 역사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 중 하나가 됐습니다. 삼성이 손을 놓은 그 자리를 SK하이닉스가 조용히 채웠고 기술 격차는 몇 년치씩 벌어졌습니다. 부랴부랴 팀을 다시 꾸리고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따라잡는 속도보다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검증에서 삼성 제품이 통과를 못한다는 소문이 업계를 돌았고 발열이 심하다느니 수율이 엉망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주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용히 짐을 쌌고 한때 반도체 초격차를 이야기하던 삼성은 그 단어 자체가 민망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3 시장을 50% 넘게 장악하며 새로운 강자로 올라서는 동안 삼성의 점유율은 고작 16%에서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삼성 내부에서는 이 시기에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도달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5세대 HBM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죠. 한마디로 도박이었던 거죠. 5세대 시장에서 달콤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경쟁사들을 그냥 두고 6세대 HBM사에서 판을 새로 짜겠다는 겁니다. 성공하면 역전, 실패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도박이 왜 위험했는지를 이해하려면 HBM 구조를 잠깐 알아야 합니다. HBM은 얇은 메모리 칩 여러 장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인데요. 그 맨 아래층에는 전체를 제어하는 로직 다이, 쉽게 말해 관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관리실은 그냥 안정적이만 하면 됐습니다. 특별한 성능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6세대 HBM사에서는 이 관리실 자체가 슈퍼컴퓨터 수준이 돼야 했습니다. 전체 데이터 처리 속도의 한계가 바로 이 부분에서 결정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엔비디아가 베라루빈이라는 차세대 AI 플랫폼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존 블랙웰 칩보다 추론 속도가 5배, 학습 속도가 3배 이상 빠른 괴물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GPU가 하나의 뇌처럼 연결되는 구조였고 이걸 실제로 굴리려면 기존 HBM3 수준의 메모리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또다시 병목이 된 겁니다. 명절 귀경길로 다시 돌아오면 도로를 넓혔더니 차가 더 많이 몰려온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선언했습니다. HB사가 필요하다. 기존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혁신적인 메모리를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 관리실을 기존에 쓰던 10나노급 공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증된 방식이고 안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기에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들어부었습니다. 4나노는 최신 스마트폰 두뇌 칩을 만들 때나 쓰는 최첨단 공정입니다. HBM 베이스 다이에 이걸 적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시도였습니다. 비싸고 다루기 극도로 어렵고 수율이 안 나오면 납품 물량 자체를 맞출 수 없습니다. 잘못되면 엔비디아 거래는커녕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만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 싸움의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4나노 파운드리 기술은 없습니다. 최첨단 베이스 다이가 필요하면 대만 TSMC에 주문해야 합니다. 설계와 생산이 분리되는 구조죠. 삼성은 다릅니다. 메모리도 직접 만들고 4나노 파운드리도 직접 합니다. HBM 내 개발 과정에서 메모리 설계팀과 파운드리 팀이 같은 건물에서 같은 일정으로 동시에 최적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위층에 쌓는 D램도 달랐습니다. 경쟁사들이 5세대 D램을 올릴 때 삼성은 6세대를 올렸습니다.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전부 한 세대 앞선 기술로 채운 겁니다. 그 결과가 수치로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삼성 HBM사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11.7기가비트를 넘겼습니다. 국제 표준 규격이 약 10기가비트인데 삼성은 그 기준 자체를 돌파한 거죠. 명절 귀경길로 다시 비유하면 막혀있던 2차선 길목을 10차선으로 뚫어버린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 성능을 보고 삼성을 가장 먼저 검증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 2월 셋째 주 설 연휴 직후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할 HBM4 양산 출하가 시작됩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검증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하이닉스는 삼성보다 뒤처진 채 추격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불과 2년 전과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삼성 실적 발표 자리에서 경영진은 올해 HBM 매출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객사에서 물량을 더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평택 피포 공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월 10만 장 규모의 웨이퍼 생산 체제가 이미 갖춰진 상태입니다. KB증권은 삼성의 HBM 점유율이 올해 35%까지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16%에서 35%, 1년 만에 2배 이상입니다. 물론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HBM3이 시장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쥐고 있고 엔비디아도 공급처를 삼성 하나로만 두지는 않을 겁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이닉스와의 거래도 계속 유지할 거거든요. 삼성이 잡은 건 왕좌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지키는 게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수율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4나노 공정과 최신 D램의 결합은 기술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양산은 시작됐지만 불량품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것, 이게 삼성이 통과해야 할 다음 관문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엔비디아는 가차 없이 하이닉스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게 비즈니스거든요. 하이닉스도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TSMC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HBM사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고 전력으로 추격 중입니다. 앞서가는 삼성을 보며 하이닉스가 칼을 갈고 하이닉스가 쫓아오는 걸 보며 삼성이 더 빨리 달리는 이 구도가 전 세계 AI 산업 전체에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두 한국 기업이 서로를 상생하면서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싸움, HB4 전쟁은 사실 진짜 전쟁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HB5 사양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HB4가 양산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 규격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세계에서 지금의 승리는 다음 싸움의 출발선일 뿐이거든요. HBM5에서는 속도와 용량의 요구치가 HBM4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파운드리 공정 난이도는 또 한 단계 높아집니다. 삼성이 이번에 4나노로 판을 뒤집었다면 HBM5에서는 3나노 이하 공정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그 전장에서도 삼성의 자체 파운드리가 무기가 될지 아니면 TSMC와 손잡은 하이닉스가 역전의 칼을 뽑을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외부 메모리 업체에 의존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자체 메모리 기술 개발에 손을 뻗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목숨을 걸고 벌이는 이 전쟁의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객이 경쟁자가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BO 전쟁, 엔비디아의 자체 메모리 개발 가능성, 그리고 TSMC가 이 싸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 세 가지를 다음 편에서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2019년의 실수 하나가 삼성을 5년간 나락으로 끌어내렸듯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5년을 결정합니다. 병목을 먼저 뚫는 자가 다음 시대를 가져간다는 것,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다음 편 놓치지 마십시오.